설계사 자격과정 제3보험 요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집 16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제3보험의 개요가 나오는데요. 제3보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겹쳐진 영역이라고 해서 그레이존이라고 불린 것이었죠. 법률 근거는 보험업법이었습니다.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인 특징과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고요. 자, 종류,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상질간, 상간질 어떻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주요 기준 및 특징 나오는데요.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X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손해보험은 질병 사망을 주계약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저축성 보험은 손해보험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으로 기본 담보로 하여서 15년 만기에 저축성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요. 자, 우측에 보시게 되면 손해보험사 질병 사망 가입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장성 보험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낸 돈보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더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보험 가입 기간 중간중간에 보장을 받기 때문이죠. 가입 금액은 2억 원 이내, 80세 만기, 특약, 특별약관으로만 가능하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된 부분입니다. 사망담보 가입 제한, 제3보험은 가입 제한이 없음에 반해서 사망담보는 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담보 가입 시에는 무효다. 그리고 실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타사의 가입 내역에 대해 고지해야 하며 중복 가입 시에는 비례보상한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보험부터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특징, 중요 포인트죠. 상해보험의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 내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고 내가 의도치 않게 우연하게 외래, 외부의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해야 된다라고 해서 질병보험과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보험 가액은 없고 보험 가입 금액만 존재한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보험 가액이었는데요. 보험 가액은 그냥 특정한 물건의 가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사람의 신체에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보험 가액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사람에게 얼마만큼 보험을 가입할 것이냐 하는 보험 가입 금액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단체보험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상해보험은 보험료 산출 시의 영향 요인이 직업, 직무였었는데요. 직업, 직무에 따라서 안전한 1급, 비교적 위험한 3급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1급에는 사무직, 2급에는 항공기 정비공, 3급에 영업용 운전자가 있었는데 시험에는 1급과 3급이 자주 출제되니 대표적인 케이스를 암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피보험자의 가족력, 근무 연수, 직업과 직무는 중요하지만 내가 그 직장에서 얼마나 일을 하였느냐, 이거는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해보험금의 종류인데요. 자,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에, 즉 보험기간 이전에 사망했다라는 것은 보험이 무효인 조건이었었고요. 보험기간 중 직접적 사고로 사망 시에 지급이 되며 보험 수익자가 수령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조난, 행방불명 이럴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시점에 사망 인정을 해주었었고요. 실종은 실종기간 종료 시 사망이 인정됩니다. 제3보험 1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보험금, 대표적인 정액보장형 상품이었죠. 그래서 보험기간 중 직접적 사고로 후유장애 시에 지급이 되며 직업과 연령 상관없이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 다른 부위는 합산, 동일 신체 부위면 높은 지급률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신체의 각기 다른 부위에는 후유장애율이 발생했을 때 각각 합산함에 불구하고 신체의 동일한 부위, 즉 척추에서 경추와 요추가 이제 후유장애가 각각 10, 30 나왔다라고 하면 높은 장애 지급률인 30만 지급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구 후유장애일 때 보험금이 지급돼 있는데 한시적인 후유장애, 즉 일시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한시 후유장애일 경우에 하나여
원래 후유장애율의 20%를 곱하여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5년의 동그라미, 20%의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타 상해보험, 자, 교통상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에 의한 사고,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교통사고를 보장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시험에서는 자동차냐 기타 교통수단이냐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기타 교통수단의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자동차를 외우시는 것이 시험 합격에 용이합니다. 자동차는 끝에 자동차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종건설기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트럭과 타이어가 붙어 있는 것이 구종건설기계이기 때문에 기타 교통수단을 외우지 마시고 자동차의 종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나옵니다. 시운전, 경기, 작업, 하역, 정비 중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덤프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교통사고입니다. 하지만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작업 중 사고로 보아서 교통사고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휴일 교통상해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일의 범위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참 쉽습니다. 오답으로는 근로자의 휴일, 본인의 휴일, 휴가, 이것은 휴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기억을 해주시고 보험기간은 0시부터 24시, 그러니까 휴일이 시작되는 0시부터 끝나는 24시까지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외우기보다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것을 외워주시는 게 편하고요. 여기서는 전세버스와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다른 사람이 빌려서 타고 다니는 전세버스 내가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빌린 렌트카 내가 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니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가 나오는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륜차 운전 중,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륜차 운전 중에 뺑소니에 무보험차에 치이게 되면 보상이 안 된다라는 말인 거죠. 신체 보조장구, 내 몸이 다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다닌 지팡이나 아니면 안경 이런 것이 부서졌다라고 해도 이 보험에선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 영업용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던 중에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체상해인데요. 1종, 2종, 3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1종은 급여단체, 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종은 법정단체, 법과 관련된, 3종은 급여와 법정이 아닌 게 규약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시와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급여단체의 기억에 좀 포인트를 잡으셔서 강공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종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종 단체, 법정, 법 비읍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예시로 대표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3종은 예시가 없습니다. 구성원이 명확하고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위에 두 가지 예시가 없다면 규약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조직원 변경 시에 추가, 감소가 가능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요 포인트로서 단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망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고 무효가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상단으로 넘어가셔서 자, 이제 질병보험입니다. 질병보험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질병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으로 많이 사망하는 원인인가를 분류해 놓은 표인데요. 2016년 1월 1일 7차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7차의 동그라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차라는 오답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공시기관은 통계청에서 집계를 하고 있고요. 보험료 산출, 자, 질병보험료는 상해보험과 다르게 직업 직무가 아니라 나이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질병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자, 보험료 산출은 현재 기준 만 연령으로 계산을 하고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올리는 반올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시를 한번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은 거의 사망과 같다라고 해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손해보험에서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대기기간이 나왔네요. 대기기간 하면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보험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외감, 유사암,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이런 암들은 가입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이 없다라는 점과 1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대기기간이 없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에 따른 검사비, 의사가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보험에서 보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치과와 한방치료의 급여치료비는 보상이 또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치과와 한방치료비의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검사비용, 이거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때 회사는 보험회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치료비용, 검사비용은 보상이 되지만 본인이 그냥 나는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검사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안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질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예방접종, 건강검진, 임신 및 출산, HIV 감염, 정신질환, 선천성 뇌질환, 외모개선 해외 진료비 등은 질병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고요. 청약일 이전에 확정된 질병은 원래 보상은 안 되는 것이지만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5년 이후부터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험의 18페이지입니다. 질병보험의 보험금인데요. 정액보상, 실손보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액보상형 상품과 실손보상형 상품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 다음 중 보상 방식이 틀린 하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의료비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입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다 실손보상 방식이지만 앞선 정액보상, 질병 사망이나 후유장애 이것은 정해진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명적 질병보험입니다. CI보험이라고 해서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하는 보험인데요. 중대한이 들어가 있으면 치명적 질병보험입니다. 중대한 질병 진단, 중대한 수술, 중대한 하상 및 부식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 자녀 수명이 6개월이 안 남았다라고 판단했을 때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구조인 것이죠. 중대질환이기 때문에 차해 이후의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은 자녀의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합니다. 특약을 더한다면 출산 시 위험까지도 보장을 해주며 실무적으로는 태아보험으로도 통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 신생아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중 태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전에는 당연히 가입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줄입니다. 출생 전 태아는 법 인격이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불가능의 별표를 작게 하나 쳐주십시오. 이게 가능이라는 문구로 자주 바뀌어서 나오니 주의하셔서 꼭 문제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치아보험입니다. 충치, 잇몸 질환 등으로 보철, 임플란트 같은 것이죠. 보전, 크라운 치료 이런 것 등을 받은 경우에 보장이 가능하며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보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감액기간과 면책기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갱신형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갱신 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아보험은 전부 다 갱신형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후에 갱신 주기 이후에는 계속 보험료가 변동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은 개호보험, 일본에서는 이제 개호보험이라고 불렸던 것이고 미국과 같은 영어권에서는 LTC, 롱텀 케어,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보험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개념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및 인식불능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활동불능에 대한 정의가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기본 조건은 보행 여부입니다. 그래서 보행이 안 되면서 식사, 배변, 의복, 착탈, 목욕 한 가지 추가 시에 활동불능 상태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필요성 부분은 간병보험 왜 필요한가? 요즘에 100세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급격한 초고령 사회,
노인 질병이 증가하기 때문에 간병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오답으로서 노인 의료 서비스가 선진화되고 있다. 사실 간병보험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간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1에서 5등급까지를 판정하게 되고 보험회사에서는 4등급 이상 판정을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번 보험금 지급과 면책인데요. 치매 간병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치매 간병비는 인지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판정을 받은 지 일정 기간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치매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보상 가능한 치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알코올성 치매, 심한 기억력 저하 등등등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맨 밑으로 넘어가셔서 보험금 대리 청구인 제도가 나오는데요.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기 어려울 시 대신 청구하는 자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로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3보험의 이제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부분입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은 이제 기본형과 표준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형과 표준형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죠. 뭐였죠? 자기부담금의 차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본형이네요. 자, 상해 입원, 통원, 질병, 입원, 통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내용 숙지가 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번은 연간 5천만 원 한도인데요. 자, 5천만 원 초과 시에는 90일 보상 제외 기간이 있다라고 해서 밑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좀 읽어보셔서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 자주 출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상급 병실료 차액. 자, 저희가 입원을 5천만 원까지 하나의 질병 상해당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나 더 좋은 상급 병실에 입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에서 상급 병실료 지원은 기준 병실가의 차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10만 원 한도입니다. 자, 그래서 차액 50%의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1일 평균 10만 원, 10만 원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통원입니다. 통원은 30만 원 한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연간 보상 한도는 통원, 즉 외래와 약제 각각 180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동일한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시 1회로 간주해서 자기부담금을 한 번만 낼 수가 있다라는 말이 적혀 있고요. 치료를 받던 중에 만약에 보험기간이 만료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었죠? 이번의 경우에는 180일을 추가로 치료받고 있던 질병상해에 대해서는 180일을 추가로 보장이 됐었고 통원도 180일을 한도로 보장해 주되 90회, 원래 180회 한도였잖아요. 나누기 2에서 90회, 90건 보장을 해준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기본형 플러스 특약이 나오는데요. 특약 보도록 할게요. 특약 1번입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이 있고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되 연간 350만 원 해서 연간 한도가 50회입니다. 특약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치료 중에서 이제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단 부분에 밑줄을 쫙 긋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 주사료 중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등은 기본형, 특약이 아닌 기본형에서 보장을 해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한도는 250만 원의 50회 한도입니다. 특약 3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진단 MRI, MRA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의 입통원 합산해서 연간 300만 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사족으로 붙여 말씀드리자면 기본형과 특약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이제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든 안 하시던 자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런 특약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빼셔도 무방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표적으로 가행진료가 발생하는 이 특약을 3개로 나누어 넣어서 기본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를 절감시켜 놓는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우측 상단에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나오는데요. 자, 기본형과 특약이 나옵니다. 자기부담금, 표준형과 선택형, 이제 표준형과 선택형의 차이가 자기부담금의 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준형의 경우에 2번은 자기부담금이 얼마죠? 20%. 선택형 2의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험 목적상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표준형은 20%, 선택형은 10%로 외우셔도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형 2번에 보상대상 의료비가 20%다라는 말은 내가 입원해서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50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은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이 내 부담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연간 얼마였었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자기부담금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래는 병원 등급별 만원에서 2만 원 공제금액이 있다. 약제는 8,000원에, 그러니까 약국에 가게 되면 8,000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선택형 2번은 급여 항목 10%, 비급여 항목 20%로 나눠져서 자기부담금이 조금 적습니다. 특약 1, 2, 3은 입통원 관계없이 1회당 2만 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40%를 돌려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연간 200만 원 초과 시 초과금 보상해준다. 즉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까지다 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이고요. 병원 등급별 공제금액 만원에서 2만 원인데 작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보건소나 의원은 만원, 그리고 저희 종합병원은 15,000원, 그리고 더 큰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 원. 그래서 단어의 길이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 실손의료보험과 노후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고연령자나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상품 구조가 의료비 플러스 2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병력자는 기본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특약이 없다. 통원 시에 유병력자는 약제는 약국에 가는 것은 보장을 해줄 수 없다. 그리고 갱신 주기는 실손의료비, 노후실손의료비,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각각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 구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손의료보험은 재가입이 15년의 동그라미를 좀 해주시고요. 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3년마다 바뀌는 상품을 재가입해야 되는 구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거 실손의료보험과 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3년이다. 모두 3년이다. 아니죠.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입니다. 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심사 항목 3, 2, 5 해서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에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를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다 했어요. 중복 가입하게 되면은 각각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비례보상으로 내가 받는 돈은 어차피 똑같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해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이전에 가입했던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잠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면 중지 신청 방법은 직접 신청이다. 직접. 그래서 누군가가 자동으로 신청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신청이며 신청 기준은 1년 이상 유지한 계약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끝났을 때, 회사를 아마 나왔을 때겠죠. 이랬을 때는 1개월 이내 신청 시에는 무심사로, 치료력에 상관없이 무심사로 재개가 된다. 그리고 재개된 상품은 가입했던 당시의 상품이 아니라 가입하고 나와서 다시 재개하는 시점의 상품으로 재개가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에서는요. 이거는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가입 안 하고 있다가 단체 실손의료보험만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내가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맞는 내용이고요. 자, 전환 대상은 전환 신청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5년의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자,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의료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환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 무심사 전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선 설명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재산보험 요약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처음 듣는 분들은 따라잡기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앞선 강의에 충실하신 분이라면 내용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수업만 듣고 한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모의고사와 예상문제집을 계속 풀어서 본인의 것으로 습득해서 시험장에 자신감 있게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